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비트코인 폭락을 했고 지금 이제 좀 뭔가 반등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폭등전의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전쟁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전쟁이 어떤 식으로 하나, 지금 실제로 펑 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사진들은 좀 있는데, 일단은 저 사진은 그냥 뭐 폭발 장면의 사진인 거고, 일단 여기 보면 이란 17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서 미사일 수백 발 발사했다라는 내용, 방공망을 뚫고 9곳의 미사일을 낙하했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파방파방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현장 사진 제가 한번 여기 이렇게 올려놓긴 했지만 자세한 영상을 한번 가져왔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약간 소리는 흡사, 불꽃놀이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표현이 이럴 뿐이지 실제로 저 현장에 가서 들어오면 아주 그냥 리얼해요. 귀때기 아플 것 같은데, 일단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이란이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보면은 핵시설과 주요 군기지, 군 최고 지휘부를 노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오늘의 보복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복이 계속될 경우 전면전 발발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오후 9시쯤부터 이란에서 쏘아올린 다수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이파 등 주요 도시에 접근을 해서 저녁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시민들은 모두 방공호로 대피를 합니다. 최소 150에서 200발의 미사일 중에 9곳 이상의 낙하를 해서 이 방공망이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일부가 빈틈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 해서 여기 보면 부상자 5명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고, 텔아비브 국방부 청사, 그 다음에 정보기관, 하이파 항만 등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투기 격추 사실이 없다, 뭐 격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서로 공방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 사진이 있는데 참 암울하죠. 와, 건물 하나 무너지면 끝장나네요. 이란의 이날 보복 공습은 10월 1일 벌인 진실의 약속 2 작전과 비슷한 규모인데, 당시 이란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그리고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폭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단계 공습을 이렇게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스라엘의 피해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 당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서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감지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 일부를 지원했다라고 하며 미국 본토와 지역 미군 기지의 방어태세도 격상됐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을 자행했다라고 얘기하며 외교적 수단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래서 뭐 철수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독일 정부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란은 이날 밤 방송 연설을 통해서 고강도 보복을 공언을 했대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사악한 시온주의 정권은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보복은 시작일 뿐이다 해서 뭐 이렇게 유가가 배럴당 7% 넘게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뭐 유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뜻인데, 일단 이런 난리난 부분, 그리고 이란이 일요일에 미국 핵 협상에 불참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폭락은 역사적으로 이제 매수의 기회다,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해서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때 사셨던 분들이 조금 괜찮았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급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6월 13일 기준으로는 폭락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폭락보다는 이 폭등에
시작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전이라고 보는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전고점을 달성한다. 또 이렇게 넘어간다. 뭐 15만 달러를 넘어간다. 20만 달러를 넘어간다. 뭐 이런 다수의 내용들이 지배적이고 단기적으로는 13에서 14만 달러까지도 금방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일단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런 분위기가. 그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것들도 좀 복구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콘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져는 있는데 일단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뭐 하여튼 쭉 이렇게 있긴 한데 우리가 과거 한번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언제요? 이때 딱 이때죠. 이 4월 9일 이때는 여러분들 8만 달러 7만 5천 달러까지도 내려갔어요. 7만 5천 그죠? 7만 3천 달러 이 정도였다가 지금 10만 5천 달러는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때 사실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못했겠죠. 굉장히 뭔가 많이 사지 않았을 거고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다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횡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이라고 나름 얘기를 할까요? 박스권. 딱 저는 이 구간이거든요. 박스권이. 여기 지금 보면 딱 여기 지금 11만 여기죠. 여기 아이고 제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보면 여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요 정도. 그래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면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트럼프 정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아무리 난다고 한들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하시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폭락의 원인이었어. 막 팡팡 쫙쫙 떨어졌어. 근데 그때에 비해서 뭔가 떨어지는 파워가 덜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막 그때 몇십 프로씩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물론 요번에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힘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10월에도 한 번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약간 뭔가 방어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왜 이란을 공습했나? 핵무기 비밀 계획을 포착했다라고 얘기해서 내 외부의 적으로 비판하고 분산하고 정권 입이 뭐 돌파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이유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파괴 계획을 세운 것이 포착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붕괴 위기에 몰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라는 외부의 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가지고 지난 몇 달간 이란 정권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밀 계획을 추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란이 수천 킬로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 생산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단기간에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핵폭탄에 적합한 무기 부품 생산도 진전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군은 이란은 수십 년간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계는 이를 막으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수년간 핵무기 개발 그리고 첨단 장거리 미사일과 탄두 개발 그리고 중동 전역의 테러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과 지휘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직간접적 테러 활동을 벌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막 그 드론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지금 뭐 전쟁이 터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3차 대전, 4차 대전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평화를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뭔가 좀 마음 편한 데 살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물론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그런 힘겨루기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힘겨루기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고 이렇게 힘겨루기 한들 옛날처럼 뭐 여기 연합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몸 키워서 맞짱 까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죠?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뭐 니들이 싸우면은 그래 싸우는 거다 해가지고 약간 관망 형태 여기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지 여기 합류해서 그래 이렇게 뭉켜서 니 편 내 편 싸우자 이렇게 되는 꼴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편들었다 괜히 또 여기도 욕먹고 그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플러스 뭐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코인 뭐 주식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락의 원인이 돼버려요.
이렇게 막 더 많은 국가들이 통이 커지면. 근데 물론 얘 때문에 얘를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니 지금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무슨 니들끼리 막 싸운다고 한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전쟁하는 국가들 그냥 다 배제시키고 없애버리죠. 폭파 버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에휴, 지금 답답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고, 괜히 이제 세계 국가 이렇게 대표 기업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요즘엔 그래도 이런 교류가 좀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걸 안 하는 추세인데, 이런 전쟁을 해서 힘겨루기를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아무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코인 주식이 폭락한다고 한들,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여기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우상향 형태를 띈다. 그리고 또 뭐다?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그래도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지수 발표 이런 거보다도 금리된 발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도 있고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뭔가 반등 좀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한 만큼 먹고 해가지고 모든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